지금 미국도 원자력에다가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하죠. 우리 미국은 2050년까지 원전 300기를 건설하겠습니다 라고 트럼프 형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여태까지 미국은요 46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 단 2기밖에 안 지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정책 유턴을 선언하고 원전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요, 여태까지 탈원전을 외쳤던 유럽 국가들마저 줄줄이 정책을 뒤집고 있습니다. 벨기에만 해도 22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그냥 폐기했고, 덴마크도 40년 동안 지켜온 원전 금지법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대체 왜 전 세계가 이 원자력에 열광하는지 최근 원자력 발전의 트렌드를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탈원전 정책은 전 세계 트렌드였습니다. 원자력 절대 안 쓰려고 했고, 우리 대한민국도 탈원전을 밀어붙였었잖아요. 2017년 우리 대한민국은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하고 있었던 원전도 건설을 중단시키고 2022년 이후에나 다시 건설이 재개됐습니다.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원전을 폐기하거나 건설을 중단했을 시기죠. 과거 미국은요, 원자력 발전을 손절 때린 선두주자였습니다. 미국엔 지금 94기의 원전이 있지만 최근 46년 동안 건설된 원전은 딱 2기뿐입니다. 그럼 이 시기에 누가 득을 봤냐면요, 바로 러시아와 중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원자력 발전에서 손을 뗀 이후에 러시아는 해외 원전 수출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거든요. 실제로요, 러시아의 원자력 발전 수주 기준으로 해외 수출 점유율이 무려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무져요. 그리고 중국은 점유율 약 10% 가까이가 되죠. 그 사이 미국과 유럽은요, 원자력 발전에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솔직히 미국은 셰일가스도 있으니까 에너지 걱정을 안 하기도 했죠. 그런데 2021년부터 갑자기 에너지 시장에 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원전 리더십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섰거든요. 일단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원전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고요. 서방 국가들 간의 원전 동맹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럼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포함해 수많은 나라들이 수십 년 동안 원전을 등한시했는데 대체 왜 이제서야 원전이 떠오르는 거냐? 바로 원전 없이는 진짜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른 재생에너지들 에너지를 수급하는 게 둘쭉날쭉하죠.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어야 전기가 나오고, 태양광 발전은 해가 떠야 전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언제 불지, 구름이 언제 낄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영국이 대표적인 예시죠. 영국은 풍력 발전에 엄청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 설치하고 보니까 바람이 안 불고, 바람이 안 부니까 전력 생산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대체 에너지로 가장 많이 떠올랐었던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은 너무 기후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원자력 발전과 풍력 발전을 비교한 이 차트인데요, 여기 중간에 하늘색으로 그려진 이 그래프는 원자력 발전으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 빨간색 그래프인 풍력 발전은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그냥 위아래로 춤을 추고 있잖아요. 안정감이 너무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는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지만 겨울로 갈수록 전기 생산이 급감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하루에도 정오에는 발전량이 엄청난데 아침이나 저녁이 되면 이 생산량이 극단적으로 낮아집니다. 밤에는 당연히 발전이 아예 안 되죠. 전력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어떻게 되냐? 집에서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이 꺼진다거나 당장 일을 해야 하는데 컴퓨터를 못 쓰면 큰일 나죠. 그리고 에너지를 미리 만들어 놨다고 한들 저장해 놓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이 원전을 택한 이유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미친 듯이 올랐죠. 이때 유럽이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에너지, 이걸 남한테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만약에 원전이라면 내가 내 땅에 설치해서 내가 쓸 수 있으니까 에너지 안보를 챙기는 데 있어선 최고죠. 그리고 다음 이유로는 바로 AI 때문입니다. 2023년 챗 GPT가 나오면서 모든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력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AI를 굴리려면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에는 전기를 먹는 하마들이 많죠. 고성능 반도체
열에 가동시켜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열을 에어컨으로 식혀야 해요. 근데 이런 데이터 센터에 재생에너지를 쓸 수가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절대로 전력 공급이 끊기면 안 되거든요. 갑자기 구글 서버가 꺼진다거나 유튜브가 안 된다거나 카톡 마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솔직히 카톡 몇 시간만 마비된다고 해도 막 뉴스 뜨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전이 뜨기 시작한 진짜 이유, 가장 중요한 건 압도적인 경제성입니다. 이게 솔직히 제일 크긴 하죠. 발전 원별 연료비 단가를 보면 솔직히 미쳤습니다. 유료 발전이 킬로와트 시당 308원의 단가가 나오는데 원자력은 단 6원밖에 안 듭니다. 유료 발전과 원자력의 차이는 51배 가까이가 나죠. 근데 여기다가 원전은요, 온실가스 배출량도 재생에너지와 거의 삐까삐까합니다. 비슷해요. 석탄, 석유야 뭐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친 수준이긴 하고, 여기 원자력이 수력발전, 해양발전, 풍력발전에 이어서 온실가스 배출량 4위에 등극돼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원전은 친환경적이면서도 엄청나게 경제적인 거죠. 당장 원전만큼 싸고 효율 좋고 온실가스 안 나오는 에너지가 없어요. 물론 풀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폐기물 제대로 처리해야 하고, 만약에라도 사고가 터지면 진짜 해당 지역은 망했다고 봐야죠. 결국 현실적으로 AI 시대에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에너지가 원자력인 거고, 그 와중에 온실가스도 배출량이 적으니까 수많은 선택지 중에 원자력을 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던 와중에 2025년 5월 말에 트럼프 형님은요, 원자력 관련 행정명령 4개를 한꺼번에 사인해버립니다. 그 내용은요, 여태 우리 미국이 원전 지으려면 한 17년씩 걸렸던 거 아십니까? 앞으로는 원전의 승인 절차를 확 줄이고 규제 완화를 때리겠습니다. 그래야 원전 300기를 짓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형님은 목표도 진짜 크게 잡았는데 2050년까지 원전 총 300기 건설, 설비 용량은 총 400기가와트로 잡았습니다. 이 400기가와트가 얼마나 큰 거냐? 현재 미국 전체 원전의 설비 용량은 약 95기가와트 정도가 되거든요. 이걸 400기가와트로 늘린다는 건 4배 가까이 늘린다는 얘기죠. 참고로 원전 한 기당 거의 1기가와트 정도의 성능을 내는데, 이거 300기를 25년 동안 다 지으려면요, 미국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해외 원전 강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이 원전에서 한 발 떼면서 수혜를 입은 편이긴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기술을 많이 가지고 와서요, 한전과 한수원의 주도로 표준화, 국산화에 올인했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설계부터 시공, 운전까지 단계별로 기술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해외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규제와 환경, 정치 리스크를 못 견디고 스스로 내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그 봉인이 풀린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유럽의 탈원전 폐기, 탈원전 정책을 봐볼 건데, 먼저 벨기에가 22년 만에 탈원전법을 폐기했습니다. 그동안 원전은 위험하다,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 라고 외쳤던 이 벨기에가 갑자기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원전이 맞다, 다시 하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습니다. 이탈리아도 세계 최초의 탈원전 국가였는데 올해 3월에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자력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독일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독일의 최근 여론조사에선 국민의 55%가 원전 재개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덴마크인데요. 덴마크는요, 40년 만에 이 탈원전을 폐기하고 다시 원전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덴마크가 어떤 나라냐면요, 85년도에 원자력 금지법을 만들고 전체 전력의 90%를 풍력이나 태양광, 바이오 등 신재생 에너지로 먹고 살던 나라였는데 40년 지켰던 정책을 뒤집은 거예요.
이때 덴마크의 에너지 장관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기존의 원전 금지법은 정말 터무니없는 규제였습니다. 앞으로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우리 덴마크에 영향을 쏟아붓겠어요. 이제 덴마크가 정신이 들고 있어요. 유럽은 이 외에도 스위스도, 스웨덴도, 스페인도, 프랑스도, 영국마저도 탈원전을 손절하고 원전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이 원자력 발전에 많이 긍정적으로 됐던 이유는 원자력 발전이 유럽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22년 EU의 집행위는요, 원자력 발전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원자력 발전에 투자할 때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솔루션만 있다면 조건부로다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겠습니다. 원전을 조건부로다가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한다. 요것이 유럽에서 투자하기 좋아진 이유죠. 유럽도 현실을 인정한 거예요. 질 좋고 저렴한 전력의 안정적인 생산까지 갖고 있는 이 원자력, 이것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걸 말이죠. 자, 다음으로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진짜 원전에 미친 국가입니다. 중국은 너무 원전에 몰빵 중이기도 한데요, 2024년을 기준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원전만 해도 32기나 됩니다. 32기. 그리고 건설 계획을 잡아둔 것만 해도 78기입니다. 여기 다른 나라들을 보면요, 보통 건설 계획이 잡힌 건 있어도 진짜 건설 중인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다들 한 자리 숫자만 만들고 있지 두 자리를 넘어서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어요. 무지성으로 원전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중국이 왜 이렇게 원전에다가 올인하게 됐냐면 2021년도에 전력난을 겪고부터입니다. 중국의 전력난은 이미 제가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이 링크로 한번 보고 오시고요. 그래서 중국한테 남은 선택은 딱 하나였습니다. 원전을 폭발적으로 짓자. 그래서 여기저기 만드는데 진짜 무서운 건 중국이 만들고 있는 원전의 위치예요. 여기 대한민국하고는 가까운 중국의 동쪽에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 장수정 라인부터 한 개라도 터지면요, 편서풍의 영향으로 한반도 대부분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중국에서 원전 사고만 터지면 바람 타고 한국으로 오는 거죠. 근데 중국은 이런 걱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AI도 돌려야 하고 수많은 전력 수요 이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유럽, 중국,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원전 없이는 답이 없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원전 패권 전쟁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체코에서 원전 관련해서 계약이 터지기도 했었는데, 에너지가 진짜 국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AI와 원전의 만남은 진짜 필연적이었고, 이제는 이 원전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잘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술력만 보자면 그래도 모자란 건 아니니까. 원자력은 AI발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에너지원입니다. 어쩌면 유일할 수도 있어요. 이래저래 모든 에너지를 검토해 봤지만 지금까지 남은 선택은 원전밖에 없습니다. 결국 원전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2011년쯤 해서 이 알샤바